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2025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요. 글쎄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11번째 시간으로 갑술편인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계유까지 이 천간 10글자들을 다 한 번씩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 갑술편에서는 이제 일간 갑목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일간과 일주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일간 갑목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일간 갑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고 바로 그 일주론 갑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제가 그 어떤 이론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실전 위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통변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간 갑목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갑목하면 여러분이 이 4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 갑목하면 이제 사자성어를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갑목일간은 인우자간이다. 인우자간. 사자성어로 우리가 한번 그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글쎄 잘 기억은 안 되시죠? 그래서 인하면 이제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다. 갑목일간은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다. 두 번째, 우는 이제 갑목일간들이 좀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 그 다음에 갑목일간들은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서 자존심,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일간 갑목들은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앞으로 갑목하면 여러분이 인우자간이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갑목, 인우자간. 그래서 갑목하면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사람,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사주 감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이제 갑목일간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나무로 태어났다 하면은 내가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무는 역시 꽃 피워서 열매 맺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나무는 역시 꽃을 활짝 피워서 진짜 풍성한 과일을 맺어주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그 사주 감정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일간이 갑목이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인자하고 의젓한 사람이구나. 또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간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 4가지만 알고 있어도 상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꽃 피워서 열매 맺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가급적이면 머릿속에다 잘 보관해 두셨다가 딱 오면 즉시 이것을 꺼내서 사용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간목 인우자간, 간목일간은 꽃 피워서 열매 맺는 게 가장 아름답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간목일간은 첫째로 우리가 그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는 어때요? 간목 참천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참천. 참천이라고는 하늘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이 의미는 다른 의미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렇게 쭉쭉 뻗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뻗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을목도 있고 또 이렇게 위로 쭉 뻗는 성질을 갖고 있는 간목도 있는데 그래서 간목 참천이다 이렇게 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가급적이면 이제 위로 이렇게 솟는 성질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간목은 오행상으로는 어때요? 뭐 을목도 마찬가지지만 간목, 을목은 오행상으로 곡직성이라고 그랬죠. 곡직성. 곡직. 구불곡자, 곧직자. 그래서 곧고 굽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굽은 것은 을목에 해당될 것이고 곧은 것은 간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오행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성이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간목이 목이라는 성질이 꼭 이렇게 간목, 을목으로 여러분한테 나눠서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꼭 간목은 어떤 소나무고 을목은 넝골이고 이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곱게 솟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을목은 이렇게 옆으로 좀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인이라고 했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린자인데 이것은 인자하고 의젓한 간목일간들이 어때? 여러분이 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좀 의젓하잖아요, 모습이. 그 을목처럼, 화초목처럼 이렇게 유연한 것보다는 간목들은 좀 의젓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도 의외로 또 간목일간들이 인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상으로는 인에 해당된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을 말하죠. 그래서 인, 이, 애, 지, 신이 있죠. 근데 목은 인에 해당된다. 네 번째, 간목 물상으로는 우리가 대림목이라고 했죠. 대림목. 대림목이라고 할 수 이제 큰 나무를 말하는데 이제 뭐 조금 예를 들자면 뭐 소나무나 전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집 지을 때 이렇게 대들보를 사용하는 동량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목이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소나무, 전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높이 솟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나무가 이렇게 높이 곱게 뻗어 있잖아요. 전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들보로 쓰는 기둥도 어때요? 반듯하죠. 그래서 이런 소나무나 전나무나 동량목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인우자간이다. 인우자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일간 간목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갑술일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는 첫 번째 십성으로는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라고 했죠. 근데 목국토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편재에 해당된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재물을 의미하죠. 재물. 정재가 정해진 재물, 뭐 봉급이라든가 이렇게 뭐 예금한 돈이라든가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정해진 재물을 갖다가 정재라고 하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쥐인 없는 돈, 큰 재물을 말합니다. 큰 재물. 좀 재물이 큰 재물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지 편재를 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일지에 편재를 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린다. 좀 욕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재를 추구한 사람들은 좀 정해진 봉급, 안정된 수입을 원하는 반면에 이렇게 편재를 둔 사람들은 큰 재물,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일지 편재는 부친을 말하죠. 부친.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부친을 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일지에 그 인성을 둔 사람들은 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지에 부친을 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남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쟤는 처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갑술일주들은 배우자 자리에 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덕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부부가 동조하고 있으면은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래도 지지고 볶고 싸워도 회로하는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원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요즘 사람들은 진짜 그 인연을 맺으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산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살다가 어느 정도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좀 쉽게 헤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뭐 이렇게 이혼하고 또 만나고 하는 것들이 크게 흉은 아닌데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사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명에게는 제가 바로 처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처덕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건 복이 있는 것이죠. 사주 구성을 우리가 보면 자기 자리에 딱딱 앉아 있을 때가 가장 그 역할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 자리에는 부모가 있으면 좋고, 자식 자리에는 자식이 있으면 좋고, 내 그 배우자 자리에는 배우가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죠.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으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 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남명 경우에 배우자 자리에 처가 있으면은
처덕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여명의 경우에는 이게 부친에 해당되죠. 아니면 또 시어머니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나하고 이제 이렇게 부친하고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는 거는 어때요? 아무래도 부친하고 좀 그 관계가 아무래도 그 유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조하고 있으면 일단은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자리에 처가 앉아 있기 때문에 처덕은 있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2운성으로 갑술일주는 양지에 해당되는데요. 양. 일단 그 우리가 갑술일지가 왜 양에 해당되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12운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설명드릴까요? 맨날 반복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될 때까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우리가 인생의 생로병사를 갖다가 12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12운성은 생욕대가 있다고 그랬죠. 생욕대. 이게 이제 성장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록, 왕, 쇠가 있다고 했죠. 걸록, 제왕, 세지 이거는 전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사묘가 있다고 그랬죠. 병사묘 이거는 침체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절태양이 있다고 그랬죠. 절태양. 이거는 이제 쇠택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니 이게 병사묘가 쇠택이고 이게 이제 절태양 침체기가 이제 이게 준비 단계가 되겠죠.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준비 단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12운성은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우리가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듯이 이 12운성도 생욕대, 로강세, 병사묘, 절태양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단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을 찾는 방법으로는 6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6가지만 알면 우선은 여러분이 찾기가 좀 용이하다고 그랬는데요. 12운성은 양간일 때와 음간일 때가 조금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12운수로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어때요? 사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생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간이 욕일 때는 음간은 욕 보면 병 난다고 했죠. 그래서 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간이 대일 때는 축구선수 대세를 기하라고 그러죠.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래서 대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양간이 묘면은 묘는 산소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찾기가 아주 쉽다고 그랬죠.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 양간이 대면 음간은 쇠,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 그 다음에 2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이거는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죠. 록,
왕. 양간이 록이면은 음간은 왕. 그 다음에 6번째 절태. 절태도 같이 나란히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기억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찾는데 문제가 없다. 로광절태는 어때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죠. 이 6가지만 알면은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갑수를 한번 볼까요? 갑술이 양지에 해당된다 그랬죠. 왜 양일까요? 갑목의 록은 인이죠. 갑하고 똑같은 게 인이잖아요. 인부터 술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인이 있죠.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이죠. 그래서 양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을목의 수를 보면은 아까 양쪽에는 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묘지가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병신을 한번 해볼까요? 병화의 록은 사잖아요. 그러면 신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록, 왕, 세, 병, 병지가 되겠죠. 병지. 그렇죠? 그러면은 정화의 신은 아까 병나면 욕 본다 그랬죠. 욕. 병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욕지가 됩니다. 욕지. 욕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욕 보면 병난다. 병나면 욕 본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6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금방 12운성을 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갑술은 우리가 이제 이 양지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양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양지. 양지는 이제 일단 요양하다. 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하다는 것은 어때요? 몸이 좀 아프면은 요양하러 가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몸이 아픈 경우를 요양하다. 또 기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어때요? 교육 쪽이나 유경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는 이렇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기르다는 의미로 교육자나 또 유경사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하다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업상대체로 활인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이 활인업에 종사하면 어때요? 업상대체로 면할 수 있겠죠. 활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죠. 그래서 의학계통이나 아니면 종교, 철학, 예를 들어 궁경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은 다 활인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활인업에 종사하면 또 업상대처로 면할 수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양지를 둔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교육기관이나 유경사업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2신살로 천살이라고 하거든요.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 그래서 이거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지에 이렇게 천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조상을 잘 모시면 좋다. 조상.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음덕이라고 그러죠. 음덕.
이게 조상을 모시면 아주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요즘에는 그 조상을 모시는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온 의식이긴 한데, 요즘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에 7명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특히 이 천사를 둔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시면은 그 조상의 음덕으로 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그 제사 지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꼭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어떤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일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기일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제 때는 이렇게 물이라도 한 컵 떠 놓으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도도 필요하다. 근데 요즘에는 참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명절 때나 이렇게 어떤 연휴 때는 어때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글쎄요, 뭐 이런 현상들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도 뭐 확실하게 이렇게 뭐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에는 조상을 모시는 일 자체도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일지에 천사를 둔 사람은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아셨죠? 특히 갑술 일주들요.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인데요. 속망, 보이지 않는 마음. 이제 우리가 갑술 술 안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래서 갑목이 술토를 보면 편재, 재성, 그 다음에 갑목이 신금을 보면 어때요? 정관이죠.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래서 관성. 그 다음에 갑목이 정화를 보면은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상. 뇌가 생하고 음양이 다르면은 식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뇌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재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술일주는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만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 관성, 올바른 마음,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관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 활동적인 그런 성향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재성,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에 진술 충미를 이렇게 둔 사람들은 재물로 보면 이렇게 창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진술 충미를 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운성으로 보면 또 이게 묘지가 되거든요. 묘지. 그래서 육친으로 보면 또 마음에 이렇게 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 재물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친적으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일주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에 진술충미를 두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재물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육친적으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성, 신금이 술토를 보면은 12운성으로 뭐에 해당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음간인 경우는 양간을 봐야 되겠죠? 경금이 술토를 보면 경의 록은 신이지요. 그래서 록왕쇠죠. 쇠지. 그래서 쇠는 아까 대세는 센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성 신금이 술토를 보면은 대지에 해당된다. 대지. 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모관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은 과거급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지 패스에서 이렇게 판검사가 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관성이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일단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모양새죠. 그리고 이렇게 관성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재물이 욕심이 많다는 건 일단은 사업가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술일지는 의외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해 갖고도 큰 직장에서도 엘리트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사자 돌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부자들이 많다. 그 관성은 또 예를 들어서 남명의 그 경우에는 자식이잖아요.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술일주들은 어때요? 똑똑한 자식을 둔다. 자식들이 아주 정관이니까 올바르죠. 올바르고 또 자식이 똑똑하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관성이 남편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인데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자식도 둘 수 있고 또 훌륭한 남편을 둔다. 의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일적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식상 정화가 술토를 보면은 정화는 또 음간이니까 양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가 술토를 보면 뭘까요? 병화의 록은 사지요. 그럼 사부터 술까지 가볼까요? 록왕세, 병사, 묘지가 되죠? 이건 묘지. 그러면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지가 됩니다. 양지. 양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양하다, 기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양지를 두면 어때요? 일단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또 기르다는 것은 교육이나 유경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쪽에서 교육이나 유경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식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로 하는 서비스 계통도 잘 어울리겠죠. 근데 식상이라는 것은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육친으로는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자식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쪽이나 또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할인업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할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토, 재성이 술토를 보면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병화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가 술토를 보면은 묘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술도 묘지에 해당된다. 묘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가두다, 답답하다, 몸 아프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지에 묘지를 둔 사람은 몸이 병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재성을 둔 사람들은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묘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또 사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묘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렇게 일단은 몸이 아픈 게 가장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재성이라고 하는 부친이죠, 부친. 그래서 부친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말하거든요. 정신세계. 그래서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정신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부친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재성이라는 건 남병에서 보면 이건 처잖아요. 처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아주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직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막 몸으로 때우는 일보다는 어떤 사무직 같은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식 또 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묘지 안에 들어있고 또 몸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좀 불행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지에 이렇게 진수충미를 둔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또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속에 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좀 힘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 보면은 갑술일주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장간 하는데 상관이 들어서 언변이 뛰어나고 또 처세술에 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갑술일주들은 좀 현실적입니다. 재물을 추구한 사람들은 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아무래도 식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죠.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육친 관계에서는 좀 뭐라 할까요? 좀 흉하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갑술일주들이 좀 어때요? 이거는 갑술이라고 하는 거는 물상으로 보면은 가을 나무죠. 아니 그러면 독산 고목이라고 합니다. 민둥산의 큰 외로운 나무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갑술일주들이 좀 인내심이 부족하고 좀 고독합니다. 갑술일주들이 어때요? 술 안에는 그 수기운이 별로 없죠.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 많고 또 고독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처세술이 아주 능하다. 그 다음에 갑술일주는 지지에 이렇게 재를 추구하고 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갑술일주들은 재물은 길하지만 육친관계는 좀 흉하다. 그 다음에 갑술일주들은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또 약간 고독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갑술일주들이 의외로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종교인들. 그 다음에 요번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를 저는 이제 월주론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각각 성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까지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드디어 통변이 가능합니다. 사실 명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학문이 바로 명리다. 그래서 제가 명리를 하면서 과연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명리를 하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명리를 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명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리 공부해갖고 사주를 보고 무슨 사주 봐주고 돈을 벌고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다. 우선은 나 자신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벌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간목, 여름에 태어난 간목, 가을에 태어난 간목,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어떻게 성향이 다른가를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긴 여행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또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계절을 다 설명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주에 해당되는 계절, 술은 가을이잖아요. 신유술은 우리가 가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철 간목일간이 필요한 오행은 뭘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월이라는 것은 어때요? 결실을 의미하죠. 결실을 하려면 어때요? 가을에 열매가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겠죠. 우선 뭐 병화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강한 금을 그냥 놔두면 어때요? 금국목에서 일간을 바로 쳐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교화시킬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정화죠. 그래서 금일간이 정화를 만나야 할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6월에는 이 결실된 과일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때도 같은 금 중에서 가장 기운이 강한 게 6월이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병화와 이렇게 재화시켜 줄 수 있는 재련할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월은 어떨까요? 수월도 같은 가을이죠.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건 토잖아요. 그래서 토는 소토를 해야 되는데 간목이 필요한데 소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소토하기 위해서는 목이 필요한데 일간 자신이 간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 본인이 소토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가을이기 때문에 병 정화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금극목에서 바로 일간을 쳐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수가 오면 어떨까요? 임계수가 오면 금생수, 수생목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간목은 이렇게 일간을 직접 이거는 편관이니까 죽이는 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수생 금생수 수생목에서 살인상생을 해서 임계수가 필요하다. 살인상생. 이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신월에 가을에 간목은 첫 번째 간목이 신유술월생은 첫 번째 병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임계수가 필요하다. 살인상생. 이거는 재련, 가공. 그 다음에 이거는 살인상생. 통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간목이 필요한데, 이거는 본인이 간목이기 때문에 따로 없어도 상관없겠죠. 본인이 간목이니까. 그래서 가을의 간목은 병정화와 임계수,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가을에는 금을 재련할 수 있는 병정화, 그 다음에 통관시켜주는 수, 살인상생시켜주는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정, 임계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사주가 금방 눈에 보인다. 오늘 이 갑술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을의 12번째 시간으로 을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